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현재 출근길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이고 눈이 오는 곳은 강원 내륙은 1에서 5cm인데요. 대부분은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늦은 밤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한낮에 9도까지 올라 오늘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눈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일상회복 프로그램이 횡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농한기를 맞아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에 지자체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2월 1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최근 한 달여간 197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강원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유지되는 등 겨울철 화재 위험이 크다며 불씨관리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관광지를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이 돈으로 스카이워크와 나우라쇼 광장 등 시설물을 고쳐서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올해 영월군에 대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공직감찰에서 공무원 23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유형은 경징계 2명, 훈계 21명입니다. 적발 내용은 공용 차량 관리 소홀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무단 방치와 공공시설 현금 영수증 부정 발급 등이었는데요. 영월군은 공직업무 수행 교육을 확대하고 규정 위반 감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횡성군이 고립 은둔 위험에 놓인 1인 청장년을 위한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함께 어울리는 활동을 통해서 일상회복을 돕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횡성군청 장명희 복지정책과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횡성군에서 추진해온 손에 손잡고 사업이 어떤 취지로 시작됐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 손에 손잡고 사업이 시작된 계기는 지난해부터 1인 가구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고위험군에 있는 대상자분들의 경우에 타인과 만나는 것을 많이 꺼려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참여를 권유해도 나오시지 않아서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사례관리사분들이 그래도 본인들과는 많은 라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함께 그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나오시지 않을까 하여 바쁜 가운데에도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서 사례관리사 선생님들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겠다고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라포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좀 편안한 관계가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죠. 네, 이 손에 손잡고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동안 어떤 활동들이 진행됐나요? 예, 저희가 매월 1회씩 9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샌드위치 만들기, 영화 관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반려식물, 나무도마, 쿠키, 레몬 생강청 만들기, 그리고 김장 담그기 체험, 딸기 따기 체험 등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중증 질환이 있거나 가족관계 단절, 실직 등 다양한 이유로 주로 집에 머물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분들이라서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문 밖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셔서 단순히 체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매개로 서로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매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한 분 한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작은 부분이라도 건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반영하는 등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분들 사이에서는 모임이 기다려진다는 얘기도 나왔다고요. 뭐 더없이 긍정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한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해서 나가기를 꺼려하시다가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자꾸 찾아와서 나와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예. 가구 방문을 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저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문틈에 쪽지를 써서 남기고 다음날 또 다시 찾아가서 쪽지를 보셨는지 확인하고 또 쪽지를 남기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을 열어서 대화를 해주셨던 분도 계셔서 네. 이런 분들이 과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해서 어울릴 수 있을지를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손에 손잡고 사업을 통해서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프로그램이 있는 날 점심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내년에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실 정도로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혼자서는 시도해보지 못했던 활동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울증이 많이 완화되어 구직을 해보고 싶다는 분도 계셨고요. 금주에 도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전혀 말을 하지 않다가 말문을 여는 분 등 홀로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프로그램이 끝나도 서로 만나고 싶다면서 대화도 잘 나누시고 서로 지지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굳게 닫힌 문이 열리기까지 서로가 큰 용기를 내준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사업이 큰 틀에서 보면 이 횡성군이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과 관리 시범 사업의 한 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저희 복지사각지대 취약 청장년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손에 손잡고와 같은 고립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 이외에도 전기 및 휴대전화 사용량을 통한 안부 확인 사업과 고독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안부 확인용 현물 지원, 그리고 외출 유도를 위해서 마트 등에서도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생활 쿠폰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1인 가구 전입 신고 시 1인 가구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1인 가구 지원 사업 정보란을 운영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발하게 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실까요? 예, 일단 저희 손에 손잡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난도 사례 관리 대상자는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를 가진 분들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통합 사례 관리사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쉽게 마음을 여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방문하다 보면 결국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면 개인이 가진 문제 및 욕구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사례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고 그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게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관리사에게 마음을 연 분들에게 손에 손잡고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사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 횡성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이외에도 고독사 저위험군 및 일반 1인 가구 청장년을 위해서 청장년 이음학교 사업을 군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장년 이음학교에서는 취약 청장년 1인 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 취약 청장년 발굴 및 욕구조사와 밑반찬 지원, 그리고 가정위탁 대학생 체험활동, 자활 참여자 체험활동 등의 자립지원 및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청장년 다락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또 찾아가서 안부를 살피는 지원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횡성군에서는 취약청장년 1인 가구 기획발굴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23년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 행복이음을 통해서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 등 위기 사유가 있는 857명을 조사해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청장년 145명을 발굴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횡성사랑 10시 일반 운동 성금으로 건강음료 배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주 2회 우유 또는 두유 등의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서 안보 확인 및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건강음료 배달 사업인 거죠? 네네. 따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사를 해서 알아서 네.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고립 은둔 청장년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거나 보완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기획발굴 조사를 통해서 24년에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186명, 25년에는 폭염 대비 취약 청장년 1인 가구 201명을 조사해서 취약 청장년을 발굴해 왔는데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취약 청장년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고요. 현재 9개 읍면 중에서 횡성읍과 강림면에서만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면에 거주하는 취약 청장년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또 소개해 주신 청장년 이음학교는 뭐 연령 제한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 중장년은 모두 다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원하면은 이제 다닐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네요. 사회 안으로 스며들길 원하는 분들이라면요. 네네. 예,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청장년 가구를 위해서 한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취약 청장년이 사회와 더 단절되기 전에 세상과 다리 역할을 해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손에 손잡고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용기를 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수록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횡성군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 청장년 1인 가구를 아시거나 또는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이나 저희 복지콜센터 340-2129번으로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관련해서 생활 실태 파악도 꾸준히 한다고 하셨는데 심리상담도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립과 은둔이라는 것이 언뜻 보면 개인의 문제 같지만 결국에는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겠죠. 누군가의 일상에 작은 연결 하나가 생기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장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청 장명희 복지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지난 8일 횡성실내체육관에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 건강검진이 어떤 취지로 시작된 사업인지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에서 놓치기 쉬운 농작업,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은 남성 농업인이나 비농업인보다 질병 유병률이 높고 의료비 부담도 큰 편이라고 하고요. 네. 허리나 무릎 통증처럼 반복 노동에서 오는 근골격계 질환, 또 농약 취급으로 인한 중독 위험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납니다. 횡성군은 지역 여성 농업인의 건강 문제를 꾸준히 관찰해온 결과 직업병을 단순 검진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농업 지속성과 직결된 문제로 판단하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청 농정과 정순길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그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이나 남성농업인에 비해서 질병 유병률과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일반 건강검진과는 달리 농작업 과정에서 직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횡성군은 지역 농업인의 건강 현황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여성 농업인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지면서 건강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특수 건강검진은 여성 농업인들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진은 찾아가는 이동검진 방식도 도입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네, 올해 검진은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첫 번째로 3월부터 11월까지는 여성 농업인이 직접 횡성 관내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는 형태였고요. 두 번째로는 겨울철에 현장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2월에는 병원이 직접 둔내면 복지회관과 횡성 실내체육관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동검진 버스가 배치되면서 평소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고령 여성 농업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검진 항목은 농작업과 직결된 질환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농약 중독, 근골격계 질환, 골절 및 손상 위험도, 폐질환, 또 심혈관계 질환 이렇게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을 집중 검진했는데요. 여기에 전문의 상담과 예방 교육까지 함께 진행돼 단순 검진이 아니라 직업병 예방을 위한 종합 건강 패키지에 가까웠습니다. 네, 지원 내용도 상당히 촘촘하다고 들었습니다. 자부담이 전액 지원된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 대상자와 신청 조건도 자세히 안내해 주시죠. 네, 전체 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입니다. 이 중 90%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나머지 10% 2만 2천 원이 자부담인데요. 횡성군은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자부담까지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료 검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지원 대상은 횡성군의 주소지를 두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51세에서 70세 이하 여성 농업인이고요.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향후 해마다 짝수 홀수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둔내면 복지회관에서 진행된 검진에는 80명이나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이 검진 과정에서 확인된 건강 문제는 없었나요? 일단 검진 당일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음에도 새벽부터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복지회관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검진 과정에서 두드러진 증상은 역시 허리, 무릎, 손목 통증을 중심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이었고요. 농약 살포 시 보호구 미착용 비율이 높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즉 장시간 중노동과 반복 작업 그리고 안전장비 부족 등이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번 검진을 계기로 횡성군은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횡성군청 농정과 정순길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검진을 통해 여성 농업인들이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동작에 노출되어 있어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안전장비 착용률을 높이는 교육과 더불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농약 작업 시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농약 전용 보호구 착용 교육과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특수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실제로 여성 농업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자세 개선 교육과 스트레칭 및 근력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농작업 환경 개선을 포함한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해 여성 농업인의 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강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이 한층 더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소식 살펴보죠. 영월에 빼어난 자연경관을 품은 동서강 정원 청룡포원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오는 16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동서강정원 청룡포원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늘려 야간 개장한다는 소식인데요. 청룡포원은 2012년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영월 저류지를 활용해 만든 정원입니다. 총면적이 68헥타르에 달하는 청룡포원 중 메인 구역인 이정원에 대해 야간 개장을 운영하는데요. 청룡포원은 지난 9월 개장 이후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높은 관람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이를 바탕으로 겨울철에도 정원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관람 환경을 마련했고요. 야간 개장에서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살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수목 조명, 경관 조명 등을 주요 지점에 설치해서 낮과는 다른 분위기의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청룡포원은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룡포와 맞닿아 있어 단순한 정원을 넘어 한 시대의 정서가 겹겹이 눌러앉아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역 자생식물로 꾸며진 생태정원에서는 강원도의 숲냄새가 온전히 느껴지고 전망 포인트에 서면 청룡포의 물돌이 지형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영월만의 독특한 공간감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도심을 벗어나 바쁜 일상에 잠시 쉼표를 찍고 싶은 분들에게는 더없이 적당한 여행지가 아닌가 싶어서 겨울철에도 여유롭게 청룡포원을 즐겨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월의 아름다운 청룡포원 관련 소식이었고요. 원주에서는 1세대 초현실주의 작가이자 강원 지역 미술교육의 기반을 다진 고 최홍원 화백의 예술세계를 집대성한 특별전이 펼쳐진다고요. 네, 가명아트센터가 고 최홍원 화백 특별 앵콜전 3 그리다 K 성황장을 오는 13일까지 선보이는 건데요. 최 화백은 서양화 매체인 유화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색채와 정서를 구현하며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한 인물로 전통적인 소재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작품은 한국의 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을 깊이 있게 탐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앵콜전에서는 최 화백이 전국의 성황당을 찾아 이동하며 남긴 예술적 여정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 성황당은 마을과 땅을 지켜주는 성황신을 모시는 신당으로 마을의 평안, 풍년, 건강을 기원하던 민속 신앙의 중심지인데, 이번 전시에서는 최 화백이 평생 탐구한 성황당을 주제로 각 지역의 토속 문화, 자연의 숨결, 그리고 화백의 깊은 삶의 성찰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화폭에 담아온 최 화백의 작업을 통해 우리 안의 뿌리와 기억, 공동체의 정신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원주에서 영화로 사람의 삶을 비추고 시민과 함께 인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원주 인권영화제가 내일까지 열리죠?
맞습니다. 어제 개막한 원주 인권영화제가 오늘까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이주민의 삶과 권리를 주제로 개막작에는 노예 아웃이 스크린에 올랐고요. 오늘은 오후 6시 20분에 미넨영화제 최고 아역상 수상작으로 이주민 가족의 삶을 조명한 나의 가족, 나의 도시 작품과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이주 아동, 미등록 노동자의 생활을 닮은 학교 가는 길을 상영하는데요. 영화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이 노동 문제, 이주 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이동권, 성소수자의 현실, 청소년의 목소리, 기후위기와 지역사회까지 이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는 주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영화제는 그 무거움을 부드럽게 스크린으로 불러내니까요. 단지 영화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들어보고 마음속에 남은 깊은 울림과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 인권영화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눈길 빗길 안전운전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